자, 논리적으로 말하는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토론 면접, 토의 면접에 있어서 선생님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되게 떨어져서 발언을 할 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말과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서론에는 결국 결론 두 갈씩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론에는 이 주장을 조금 보조해 줄 만한, 서포트할 만한 여러 가지 사례나 경험, 지식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토론이나 PT를 보실 때는 이 지식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지식은 들어가야 하겠죠. 왜냐면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결국 어떤 배경 상황이 존재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식을 어디까지 내가 다루어야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한 어떤 지식을 얘기를 할 때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분명한 얘기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출처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 소외계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카카오톡에 가입한 숫자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라고 합니다. 어때요? 진짠가? 이렇잖아요. 이런 거 출처를 밝히셔야겠죠. 제가 일전에 혹은 작년에 혹은 올해 몇 월에 뉴스 기사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90%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90%가 실제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출처를 조금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 그리고 이 출처가 분명한 지식도 물론 좋지만 요것만으로 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특히 토의 면접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 같은 거를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걸 제가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느꼈고 저 역시 실제로 많이 듣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결론은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 때가 조금 다른데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요. 토론일 경우에는 찬반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극도로 쏠리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고 조금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할 때 융통성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의, 절충을 해주시는 게 바로 결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찬성을 하지만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충해 주시는 정도가 굉장히 이 사람을 되게 여기저기 다 적응을 빨리빨리 하겠구나, 유연해 보이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토의 면접을 보실 때는 내가 말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의미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 기업이 이러한 이슈까지 혹은 이러한 좀 효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가시는 거고요. 혹은 이제 토의 면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개별 면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체력 관리를 테니스로 합니다. 주 2회 저는 테니스를 하면서 저의 어떤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고 테니스를 할 때 땀을 흘리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없죠. 약간의 임팩트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의인데요. 이게 가치관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체력 관리란 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 것이 저는 체력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체력이 이 직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의 가장 좀 친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운동이라는 건 결국
강도가 높은 걸 가끔 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낮더라도 자주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법이 사실 뭐 구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일주일에 3번씩은 꼭 하면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겠죠?